거의 여러분들이 합격했다고 보셔도 돼요. 내가 나이가 40대 이상이다, 아니면 내가 50대다 60대다 해도 이력서는 통과했어요. 네, 면접 보러 갑니다. 오늘은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요, 4050들의 부동산 취업기, 취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40대 이상들이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부동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40대 이상들은 취업이 많이 어렵다, 그 다음에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맞는 말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40대 이상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 할 만한 곳들이 있다, 방법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회사나 부동산이나 모두 다 40대 이상들은 취업이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취업을 할 때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입으로 많이 들어가서 40대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어린 분들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40대는 취업이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서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33회잖아요. 이 33회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이랑 좀 상담을 하다가 들은 게, 이분이 자기가 40대니까 이걸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격증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땄잖아요. 근데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난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창업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보실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우리 취업시장 보면요, 20대 30대들도 쉬운 곳이 아닙니다. 다 어려워요.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요, 40대들은 이력서 통과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면접만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이런 의지가 강한지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력서 통과부터가 어렵거든요. 면접을 볼 때는 우리가 따로 준비를 해야겠지만 이력서부터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력서 쓰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력서라고 하면요, 40대 이상들은 대부분 빈칸을 빼곡히 채운다, 아니면 빈칸을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채워나가는데요, 사실 제가 이력서를 받아본 입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경력사항, 세 번째는 자기소개.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잘 된다라고 하면요, 나이에 상관없이 연락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는 사진이에요. 사진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이가 많더라도, 아니면 내가 진짜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확연히 많아요. 근데도 외모를 좀 잘 꾸미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 놓으면요, 눈길이 간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이는 많지만 관리를 잘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력서에서 제일 눈에 가는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사진에 저는 돈을 좀 쓰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요즘에는 사진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정만 잘하면요, 훨씬 내가 지금 생긴 것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좀 더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진은 먼저 잘 찍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력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경력사항 쓸 때요, 항상 이렇게 쓸 겁니다. 1998년 2월 부터 20년 4월까지 버튼물산 영업부에서 재직을 했다. 그 다음에 20년부터 9월까지 버튼치킨을 운영했다. 요 중간에도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력사항을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정확한 양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만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양식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력사항을 조금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내가 했던 일들이라든지 부동산과 좀 관계되어 있는 일들을 같이 적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경력사항을 한번 볼게요. 저라면은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내가 버튼물산 영업부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고객관리라든지 영업점 매출 관리를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과 관계가 있어 보일 수 있는 업무인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내가 자영업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랑 직원 관리한 거랑 거래처 출납 관리, 세금 신고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을 업무를 하다 보면요,
보면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본 인사 담당자나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전체적인 흐름을 바로 파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나이가 조금 많지만 뽑아가지고 하면은 바로바로 계약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적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거를 받아봐서 알아요.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요, 10분 중에 1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그냥 오라고 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됩니다. 상호만 적지 마세요. 그다음에 회사명만 적지 마세요. 뭐 하는지 모릅니다. 영업부라고 해도요 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대략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여기서 이런 걸 했으니까 우리 부동산이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마지막 플러스로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요 거의 여러분들이 합격했다고 보셔도 돼요. 내가 나이가 40대 이상이다, 아니면 내가 50대다 60대다 해도 이력서는 통과했어요. 면접 보러 갑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이력서를 통과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자기소개서를 잘 못 써서 그래요. 아니, 나는 자기소개서 잘 썼는데, 나는 뭐 내가 살아온 인생부터 해가지고 내가 했던 일을 빼곡히 잘 적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글을 많이 읽지 않아요. 대부분은 앞에 부분만 읽고 가독성이 떨어지면요 안 읽습니다.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의 자소서까지 자세히 본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제가 좋은 자기소개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그냥 보시면은 2030들이 적어준 좋은 자기소개서는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저는 12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객 관리와 매출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흥미가 생겨 마케팅 공부를 하던 중 점장님이 맡겨주신 판촉 행사에서 단골과 주변 상인의 니즈를 파악해 전년 대비 30% 이상의 매출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너스와 임금 상승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뭐 성실했고 내가 이런 것들도 했고 하는 내용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앞쪽에. 어때요?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의 경력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한 경험과 성공한 경험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훨씬 오랫동안 일을 했고 우리는 훨씬 높은 위치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력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자소서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태어난 곳은 경북 구미입니다. 엄격하신 아버지와 다정하신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살려서 25살에 버튼물산에 입사해서 15년간 내일처럼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영업팀의 막내로 들어가서 팀장이 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내가 했던 일들을 적는다 하더라도 안 본다는 거죠.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자소서는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적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있다, 이런 것들을 적는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걸 했다, 나는 이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소서입니다. 이런 내용을요 중간이나 아니면 끝에 부분에 적는다고 하더라도 안 읽으면은 통과 못 한다는 거죠. 이분은 그냥 나이가 있으신 분이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일할 거다, 나는 그리고 지금 의지가 불타오른다, 이런 거는요 면접 가가지고 우리가 그분 만났을 때 설득을 시키면 돼요. 우리는 경력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이가 좀 더 있다라고 하면요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거는 면접에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자소서, 그리고 사진, 경력사항, 그리고 자기소개서, 요거 3개가 통과해야지 여러분의 이력서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연락이 오는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사진을 넣으셔야 돼요. 이력서예요. 이게 이력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요 그냥 넣어본 거예요. 종이에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력서를 넣는다면요 2030에게 기회가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40대 이상이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의 경력을 좀 더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를 써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를 뽑는 사람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력서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들은 사람을 잘 안 뽑아요. 잘 안 뽑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진짜 잘 적은 이력서를 가지고요 부동산을 찾아가세요. 내가 필요한 곳에 부동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동산을 일일이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나고 이력서를 주세요. 뽑든 안 뽑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럴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받은 사장님은 최소한 찢지 않는다는 거죠. 다 읽어봅니다. TO가 없다 하더라도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한테는 연락이 옵니다. 최소한 1명에겐 연락이 옵니다. 내가 상가를 하고 싶다. 그럼 이 상가 안에 있는 부동산한테 이런 이력서를 다 내면요 반드시 한 군데 연락이 옵니다. 매물을 확보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20대, 30대들은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당연히 20, 30대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40대 이상이라면은 그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받을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이런 이력서를 적고 부동산에 취업을 준비해 보세요. 만약 저라면요, 이런 이력서를 들고 저에게 왔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60대라 해도 함께 일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TO가 없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만약 TO가 있고 조만간 나갈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공고를 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한테 너무 축하의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불안해요. 취업을 못할까봐, 일을 하지 못할까봐. 근데 오늘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취업을 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취업할 수 있어요. 내일입니다. 바로 취업 성공하실 수 있을 건데 이 이력서 적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프로필 사진 찍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반드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